8월 27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홍입니다. 이 토요 경마 이제 8월의 마지막 경마 주간입니다. 8월달이 3주 경마이다 보니까 좀 많은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분할된 경주가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6등급 경주 편성도 말들이 좀 빡빡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거의 10마리, 12마리씩 다 차고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토요 경마에서는 기승정지고요. 임균 기수가 기승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이번 주에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편성이 약간 까다롭습니다. 최근 제가 이제 경마 자체가 약간 까다롭고 좀 배당이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건 것 같아요. 딱 5년 분석을 해보니까 8월달에 좀 어려웠던 부분이 월요일날 말들을 조교를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틀을 쉬다 보니까 말들이 조금 좀 빡빡한 부분이 있습니다. 컨디션을 찾기가 좀 어렵고요. 조교사님들도 통화를 해봤더니 그래요. 좀 편성 자체를 컨디션을 맞추기가 좀 어렵다. 편성이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컨디션을 못 하고 나오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8월 올말 경마 역시 배당이 터지는 경주들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조금 안정적인 흐름으로 보이겠지만 확실한 충만감이 없는 경주 편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경주는 박수홍이가 한번 중배당을 한번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 경주 편성에 맞춰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으로 또 좋은 적중으로 보답할 수 있게끔 방송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안말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세마 경주 편성이 되겠는데요. 일단 4번말 라누트가 되겠습니다. 혈통적인 기대치가 있는 한산의 자마이고요. 일단 476kg, 좀 체중이 조금 더 빼고 나올 겁니다. 이 한산의 자마들이 450kg대, 460kg대의 말들이 상당히 잘 뜹니다. 근데 이게 안말 자체가 이 주행검사 때 7월 29일 날 496kg였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연습주행 때 476kg. 그만큼 무거웠던 몸을 빼면서 확실하게 좋아진 모습입니다. 스타트도 연습주행 때 보시면 알겠지만 잡고서 전개를 했고요. 끌고 가면서 모래도 일단 맞아보면서 힘 한 배를 딱 했던 마필입니다. 기본기를 일단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박태종 기수가 연습주행을 하고 나오고 있고, 사주 박윤규 조교사 마방에서 요거를 연습주행을 했다는 거는 데뷔전에서 바로 때려먹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7월 달에 뛰고 지금 8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지금 연습주행하고 나온 거예요. 국내산 3등 그동우의 동생이고요. 계란형 큰거리 제갈도 신청하고 망산 가면도 신청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4번말 라누투. 제가 봐서는 가장 스타트 능력이 빠른 게 4번이에요. 4번을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들어가겠고요. 안쪽에 1번마 서울 기쁨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1분 2초 8을 뛰었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이 안말 경주 편성에서 초반에서 약간 늦으면서 마지막에 라스트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번 경주가 4번을 빼놓고는 2번, 1번 이런 말들 빼놓고는 딱히 빠른 말들이 없어요. 1번마 서울 기쁨도 국내산 6등급 마필하고 병합적을 하는데 금화 얼로아라는 마필하고 병합적을 하는데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는 대로 일단 기본기를 가지고 있고요. 2번마 제우시대 역시 약간의 라스트에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하고 지난번에 같이 뛰면서 목 차이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근데 약간의 내측으로 기대는 거,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김태희 기수를 태운 것 같아요. 감량 이점으로 내측 기대는 걸 좀 잡아보겠다는 의지고요. 요거는 국내산 4등급 말들하고 병합적으로 했습니다. 상당히 깐깐하게 했는데 말이 괜찮아요, 얘도요. 2번마 제우시대. 일단 얘도 앞선에서 붙을 수 있는 세력. 4번이 선행을 가고 2번이 따라가는 전개고, 또 최근 김태희 기수가 말 타는 모습을 보면은 모래를 피해야 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모래를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부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2번마 제우시대도 일단 가져가야 되고요. 저는 일단 가장 4번에 한번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은 7번만 넥스트 대회를 내겠습니다. 이건 노래 가사 같은 것 같아요. 외산 4등급 말들하고 병합쪽을 했습니다. 브라운킨이라는 일요일날 7경주에 나가는 브라운킨이라는 마필하고 병합쪽을 했는데, 일단 지난번에 뛸 때 모래를 안 맞아봤습니다. 그리고 외곽으로 스타트 능력도 보여줬고요. 자, 이번에 4번이 선행을 가고 안쪽에서는 2번이 가겠지만
외곽 게이트에서 발빠른 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탈 자체가 약간 평범하지만 중속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말은 없어요. 그게 바로 7번만 넥스트 레벨이 되겠습니다. 일단 외곽에서 4번 옆에 바로 붙을 수 있는 만큼 7번만 넥스트 레벨 얘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만 라운드 플래터는 마취가 너무 작습니다. 이거는 마취가 너무 적은데 지난번에 약간 올라오는 기미는 보여줬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현장에서 체중을 한번 체크해야 된다는 판단되고 11번만 글로벌 참가한도 있지만 이거는 7월달에 약간 좌우주 부종기 그리고 모래를 안 맞아봤다는 거. 근데 여기 빠른 게 7번도 빠르기 때문에 11번이 전개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마리 상태는 괜찮아요. 그래도 일단 저는 7번 쪽에 포커스를 한번 두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라누트는 일단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인정하고 7번만 넥스트 레벨 쪽에다 일단 한 방을 때리고 안쪽에 1번과 2번 중에 한 마리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만 글로벌 참가도 일단은 괜찮은데 병합 조교가 약간 없다는 게 약간 자기 걸음 정도?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띄워본 말이 낫습니다. 4번 축에 7번, 1번, 2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약간 터질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은 외곽에 있는 10번마 골드파워와 8번마 히든블레이드가 팔립니다. 8번마 히든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매번 혈통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던 마필이죠. 매번 뭐 계속적으로 팔립니다. 근데 조교 자체가 말이 마음에 안 들어요. 계속적으로 뭐 조교 자체가 없었고 2번, 3번 다 조교 자체가 거의 없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그냥 조교를 그냥 설렁설렁하게 하고 나오는데 수영 조교만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리의 치료에 대한 병력 자체는 없는데 계속적으로 조교 자체를 못한다는 거는 건염이나 골마겸 이런 부분에 염려가 있는 것 같아요. 8번만 히든블레이드 이번에 또 팔립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뭐 1분 15초 정도면은 입상이 가능한 탄력이기 때문에 뭐 무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적으로 했기 때문에 10번만 골든파워도 역시 선행으로 전개를 해야지 조금 더 뛰는 마필입니다. 근데 다비드 기수도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는 기수, 또 김효정 기수도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두 기수가 8번과 10번의 기수들이 둘 다 각질 자체가 좀 겹쳐요. 그러니까 8번과 10번이 조교가 조금 도움 마필은 10번이지만은 8번과 10번이 앞선에서 따당으로 끝나냐? 요것도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7번마 대천 비트 역시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스타트도 꾸준, 중속도 꾸준. 그러니까 이런 마필 같은 경우는 최대한 앞선에 붙어야 돼요. 그렇다고 7번마 대천 비트가 막 라스트에 채찍을 때렸을 때 막 엄청나게 올라오는 걸음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는 마필이 안쪽에 1번마 샤련이 로키가 되어 있습니다. 샤련이 로키 같은 경우는 악벽 때문에 조교를 계속적으로 올리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조교 시에 확실한 변화는 보여주지 못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라스트에 안쪽으로 취입을 하는데 김기회 기수가 라스트에 채찍을 한 대도 때리지 않고 라스트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을 뚫고 나와야 되는 약간 단점은 있지만 지난번에 뛰는 모습과 이 악벽 때문에 펜스 전개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라스트에 채찍을 때리고 않고 올라왔다는 게 1번마 샤련이 로키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가 9번과 10번을 빼놓고는 빠른 마필들이 3번마 송암드래곤 뿐이 없습니다. 3번, 9번, 10번이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1번마 샤련이 로키도 안쪽 1번 게이트예요. 기본적으로 14초대의 스타트 타임을 가지고 있는 만큼 1번마 샤련이 로키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8번, 10번의 인기마보다는 안쪽에 있는 샤련이 로키 김기회 기수, 김기회 선배의 첫 1승 추가하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체중을 지난번에 빼고 훨씬 더 가벼워졌어요. 지난번에 마이너스 14kg 뺀 게 더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1번마 샤련이 로키 2주 만에 출전이지만 조교가 없지만 마리 상태는 괜찮다. 1번을 놓고 한번 승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10번, 7번, 8번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게요. 9번만 매직 주도도 있는데 여유는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휴양 공백이 있다는 거. 주행 검사 때문에 8월 19일날 휴양 재검 때문에 지금 그냥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좀 생각이 필요합니다. 37주의 공백입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항우강자 1조 마방에서 이적해서 10조 마방으로 이적했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1조 마방에서 2차계 입상이 성공했는데 이번에 이제 10조 마방으로 이적했습니다. 지난번에 김태희 기수가 타고 입상이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정호익조 교사가 항우장사를 김태희 기수를 기승을 시킵니다. 54의 부담 중량에 짊어지고 탑니다. 일단 임다빈 기수가 조교를 다 하고 나서 일단 판단은 정호익 쪽에서 김태희 기수를 태운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56의 부담량을 짊어지고는 깨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감량 기수는 김태희 기수를 태우고 입상이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임다빈 기수가 조교했기에 임다빈 기수를 태우면은 요게 또 56의 부담량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태희 기수를 불러다가 목요일날 직접 조교를 시켰고요. 김태희 기수가 이번 주부터 2kg 감량의 이점을 받고 탑니다. 21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2kg 감량인데 얘도 일단 4번째, 5번째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처럼 1분 16초 이때의 타임만 가지면 여기서는 우승이 또 가능하고요. 상태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스포 조교를 한 번 했다면 이번에 스포 조교 3번씩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 3번마 항우강자가 되겠고요. 5번마 슈어있는 말이 427kg 마체 자체가 좀 작아서 그런지 지난번에 선두권에서 약간의 몸싸움을 하다 보니까 그 몸싸움에서 무너져 버렸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선행을 가겠지만은 약간의 또 경합을 이뤄줄 수밖에 또 없다고 판단돼요. 외곽에 9번마 스프링 워터 이런 말들. 근데 온사이드하게 편하게 4코너까지 선행을 가면 좋겠지만은 427kg의 마체가 작기 때문에 편하게도 가지는 못할 거예요. 현장 컨디션을 보고 조교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아요. 지난번에 스포 조교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스포 조교 2번씩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분 14초 때까지는 띄워줄 수 있는 말이라고 판단돼요. 일단 3번과 5번이 좀 세게 보이고요. 배당만 한 마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병마 11번마 온더펄 머스켓이 되겠습니다. 자, 분명히 단점은 있습니다. 다리가 약간 높고 모래를 맞으면 약간 불안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이번에 국내산 6등급 말들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또 이 마필 국내산 5등급 미르파워랑도 같이 또 병합 조교를 했어요. 병합 조교를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24조 서홍서 쪽에서 마방에서 이 11번 원더펄 머스켓을 7월 3일날 문세용 기수를 태웠습니다. 그만큼 마방에서도 마필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면서 문세영 기수를 기승을 시켰는데 지난번에는 뭐 출발 자체가 안 돼버렸죠. 그 전에 문세영 기수가 탔을 때 13초 8의 스타트 능력이었는데 지난번에 14초 5 출발의 초반에서 약간의 주춤했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박태종 기수가 교체가 되었는데 발주 연습까지 일단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에 5번과 9번 이런 말들이 빠른 마필인데 11번만 온더펄 머스켓도 박태종 기수의 추진력 충분히 앞서는 붙을 수 있는 세력이에요. 요거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만 항우강자, 5번만 쇼윈, 여기 11번만 온더펄 머스켓 이렇게 세 마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5번, 3번이 현장에서 거의 뭐 대끼리 맞고는 팔릴 겁니다. 약간 이 충막감은 현장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뭐 3마리 인기마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안쪽에 1번마 머니데이가 혈통 쪽에 약간 기대치가 있는데 이건 일단 지난번에 11번 게이트 전개 자체는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뭐 딱히 좋은 모습은 아닌데 직전 경주보다는 조금 더 올라왔어요. 여기 뭐 안쪽 1번 게이트 3선 4선 안쪽 게이트에서 전개가 가능한 매니핀 자마입니다. 추진 시에 약간 더 반응도 보여줬고 현장에서 꼭 체중 체크하셔야 됩니다. 체중 체크하고 들어가시고 3번만 에코존 직전 경주에 스포 조교를 하면서 스포 조교 4번을 하면서 확실히 뭐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4번째, 3번째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요. 지난번의 컨디션을 일단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4경주에 출전하는 국내산 5등급 A1 스타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거의 대등한 모습이에요. 강하게 막 채찍까지 때려가면서 박오름 기수가 일단
준비 과정은 좋았고요. 또 여기에 수영 조교까지 열심히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4번마 스타크레이즈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상규 기수가 힘한배 자체를 전혀 하지 않았던 마필이죠. 아직 이상규 기수가 신인 기수라 그런지 말을 어떻게 타야 되는지 약간 좀 몰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혁 기수가 손쉽게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수가 있는 경기 편성이에요. 그냥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힘한배만 하면 되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힘한배 자체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7월 3일날 뛸 때 모습을 보지만 약간의 김태희 기수가 선행식으로 전개하면 버티는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끝그림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그렇게 타면 안 되죠. 부담량이 4kg가 올라갔지만 그래도 단독 선행 찬스라는 거. 9번마 루비킨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혈통적인 기대치가 워낙에 높은 마필이죠. 지난번에는 워낙에 공백에서 출전하다 보니까 휴양을 갔다 와가지고 딱 3차 딱 제가 원하는 만큼 띄워줬던 마필입니다. 가온 챔프의 동생이죠. 일단 정상주기 거의 5주에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휴양을 제주도에 갔다가 다시 지금 올라온 거예요. 원래 22조 안병기조교사 마방에 있다가 그 다음에 제주도 갔다가 제주도에도 휴양을 잘 하다가 김규종 마주님이 제주도에 목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잘 만들어서 지난번 딱 자기 걸음만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이게 561kg입니다. 좀 더 체중을 좀 더 빼면 더 좋은 마필이죠. 560kg라면은 거의 발주대 안에 거의 다 찼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나마 이번에 발주대로 호주산으로 교체했잖아요. 그나마 조금 커져서 이 루비캣이 좀 더 편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그래도 일단은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하고 컨디션 좋아지고 있는 3번마 에코존을 일단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보고 4번마 스타그레이즈 앞산에 가는 여기 9번마 루비캣 요걸로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마 그레이스디도 제가 한번 지난번에 이걸 제가 한번 놓고 한번 해봤는데 지난번에 딱 그거더라고요. 외곽으로 사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심한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임다빈 기수가 그냥 안쪽으로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쫄았다는 거죠. 말을 타다가. 이 그레이스리가 외곽으로 사행하는 것 때문에 주행검사를 2번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의 모습 보니까는 약간의 외곽 습기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임다빈 기수가 전개를 잘못 푸는 거예요. 그냥 사건에서 그냥 외곽으로 좀 빼가지고 쭉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5번 막 그레이스리 요거는 현장에서 한번 판단하는데 조금은 좋아지만 얘도 또 펜스 전개를 해야 되는 거. 또 조교 때보다 또 펜스 전개를 하더라고요. 펜스 조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곽으로 빼고 나오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악벽기 때문에 5번은 생각이 필요하다. 일단 3번을 놓고 9번 쪽에 포커스를 두고 4번 받치는 맞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배당이 터진 다음에 1번 정도 요거까지 보고 들어갈게요. 오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400m 경주 편성입니다. 박수홍의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인데 일단은 4번마 트리플 조이하고 6번마 킹아더가 인기마로 팔립니다. 여기 뭐 대끼리 맞고는 팔릴 건데 일단 이 대끼리 맞고는 저는 공략하지 않겠습니다. 대끼리 해봤자 이번 경주 뭐 2배, 3배 정도뿐이 되지 않을 건데 4번마 트리플 조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김용근 기수가 정말 집중력 있게 정말 농땡이 기술을 잡아가면서 이 부분을 정확히 잘 타줬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일단 3착을 왔던 마필인데요. 이번 경주 1400m로 거리가 늘었습니다. 상태는 좋아졌지만 지난번보다 딱히 더 좋아지는 부분은 없고요. 6번마 킹하더 역시 마이너스 4kg의 감량이 있자로 오수철 기술을 기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모래를 피하면서 정말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딱 그 걸음만 보여줬던 마필인데요. 일단 오수철 기수가 마이너스 4kg 감량이 있자로 선행을 갈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끝걸음에서 얼마만큼 버티느냐가 일단 중요하겠죠. 7번마 퍼펙트 타임도 일단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러너 몬스터도 스타트 능력이 일단 있습니다. 이 마필들이 약간의 경합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스타트는 13초 초반대가 13초 차, 13초 3. 요 정도가 돼야지 완벽한 선행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6번, 7번, 1번 이런 말들 외곽에 또 12번마까지 또 엄청나게 붙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6번과 4번의 새끼 맞고는 공략하지 않겠고, 인기권에서 상당히 좀 멀어져 있는 말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필이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고 지난번보다 훨씬 더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발걸음 자체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경주 1분 29초대만 뛰면은 여기서는 우승입니다. 지난번에 6번 킹하더가 1분 28초 6을 뛰었는데 딱 이 타임이에요. 28초 6, 29초. 요 정도면 이번 경주 우승이 가능한 경주 편성이에요. 복병말을 놓고 6번, 4번 이쪽에다 때리면 게임이 끝난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붙여서 배당마 또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마필까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번만 오래 함께하자를 김영곤 기수를 교체했습니다. 지난번하고 동일한 부담량이고, 이번에 뭐 병합조교를 국내선 6등 나올 스나이퍼라는 마필하고 일요일 이경주에 출전하는 이런 마필들하고 상당히 많이 병합조교를 했습니다. 또 외산 2등급 흥록대부하고도 병합조교를 했고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영곤 기수가 직접 2주 동안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만졌던 마필이죠. 일단 뭐 선행이 가능한 마필이에요. 김영곤 기수라면 기본적인 스타트들을 가지고 있고 또 스타트에서 앞선에 가는 거 상당히 좋아하는 기수잖아요. 2번마 오래 함께하자는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마 바디스타가 일단 팔리는데 지난번에는 일단 단출한 경주 편성에서 7마리 출전하는 경주에서 추입 타이밍을 잡으면서 정말 잘 쳐줬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또 안쪽에 갇혀버릴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의외로 여기 2번 가고 7번이 가고 여기 8번, 3번 의외로 약간 빠른 말들이 많이기 때문에 1번마 바디스타가 안쪽 게이트가 또 문제라는 거죠. 이 코너 중반부터 외곽으로 빼가지고 날라오면 모르겠지만 안쪽에 갇혀버려가지고 마지막에 못 올라오면 또 3차 갈 수가 있어요. 이 레이팅 점수가 35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3착만 해도 승급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단 주의해야 되는 마필이고, 이 반면 8번마 천상영웅은 지난번에 이 바디스타한테 1과 4분의 1마신을 쳤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제가 봐서는 1700m에는 약간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마지막에 그 버티는 그림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 마필은 8번 천상영웅 같은 경우는 따라가는 전개하는 게 더 좋은 마필입니다. 이게 3세에 7200만원짜리 매니피의 자마인데요. 지금까지 꾸준하게 지금 착승권에 진입 2착, 1착, 2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걸음걸이가 지난번에 훨씬 더 좋아졌어요. 2번이 선행을 가겠지만 8번도 스타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요. 8번은 봐야 됩니다. 8번은 외산 3등급 히든돌풍이라고 일요일 9경주에 출전하는 히든돌풍하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밀리지 않았어요. 그만큼 살아났다고 판단되고, 11번마 KM포스트도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진짜 지난번에는 정말 뭐 바디스타 천상영웅 지금 3마리가 좀 같이 나오는데 1등이든 3등 했던 마필 3마리가 같이 나오는데 저는 충분히 이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못 이기더라고요. 일단 이번에는 병합적으로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외곽 게이트고 좀 고민이 필요하다 판단되고, 10번마 블루인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마필들도 1번, 10번, 5번, 11번 이렇게 같이 뛰었는데 지난번에 안토니오 기수가 출발을 외곽으로 사행하면서 그냥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하는데 약간 실패를 했고, 또 앞선에 약간 붙었는데도 힘한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는 대로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무너졌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저는 더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돼요. 아직 3세 마필이고 지난번에는 1700m 첫 줄 쳐나면서 단거리 경주만 뛰다가 1700m 처음 뛰니까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던 거예요. 이번에는 뛰어봤기 때문에 좀 더 나올 수 있는 10번마 블루인디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는 2번 오리 함께하자를 세게 보고 8번과 10번 쪽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상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를 한번 승부 경주를 한번 가져가려고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 약간의 제가 이제 마무리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요건 현장에서 제가 한번 결정을 할게요. 제가 지금까지는 딱 마음에 드는 말이 있는데 요걸 한번 놓고 한번 때리려고 그랬는데 여기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어요. 확인을 하고 한번 때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배당이 터진 다음에 안쪽에 젤로스가 되겠습니다. 국내산 6등급 경주에 지난번에 3착을 했는데 420kg대의 말들은 어떤 말이든 외곽 게이트에 뭐 9번, 10번, 11번, 12번 이 게이트에서는 들어올 확률이 한 10%도 안 됩니다. 그만큼 말들이 420kg대의 외곽에서 안쪽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상당히 무리를 많이 해야 돼요. 힘소진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일단 일본만 젤로스가 지난번에 그 외곽 게이트에서 그냥 유승환 기수가 그냥 잡고서 따라가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스트 한 발을 때려봤죠. 근데 늦었죠 벌써. 420kg대의 말인데 얼마만큼 올라오겠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안쪽 1번 게이트입니다. 1번 게이트 딱 차고 나왔고 마지막 추입은 얘가 또 잘해요. 김옥성 기수가 이마피를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는데 지난번에 스포 조교를 또 3번까지 하면서 그냥 올렸습니다. 김옥성 기수가 7월 31일날 일요경마 때 가정사정으로 다 기수 변경을 했잖아요. 그때는 유승환이가 탄 거고. 자, 이번에 조교 잘했습니다. 안쪽 1번 게이트 추입이 가능합니다. 젤로스 일단 봐야 되고요. 4번마 천내청은 이거 뭐 조교를 조금만 세게 하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조교가 약합니다. 조교의 강도를 계속 올리지 못하고 또 외곽에 있는 마필 9번마 옹평강화, 그 다음에 8번마 콩코드킨, 여기 11번마 다푸네, 이런 마필들은 일단 모래를 맞지 않고 떼야지 좀 더 뛰는 마필들입니다. 모래를 맞으면 이 마필들은 매번 무너지는 마필들이에요. 근데 8번마 콩코드킨은 일단 휴양을 갔다 와서 12주에 공백이 있는 거고, 9번마 옹평강화는 지난번에 장추현 기수가 굳이 선행을 갈 이유가 없었는데 그냥 선의 외곽에 붙어서 따라가도 되는데 밀어서 선행을 가버렸습니다. 자리 선정을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밀어서 선행을 하면 3착을 났거든요. 근데 임다빈 기수가 일단 우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임다빈 기수한테 일단 교체하면서 기승을 시키고 있어요. 지난번에 스포 조교를 한 번을 했다면 이번에 스포 조교 3번을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 9번마 옹평강하게 되겠고, 11번마 다푸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스타 2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임기훈 기수가 낙마를 하고 그 다음 경주에 임기훈 기수가 또다시 약간 늑발을 할까봐 약간 말을 컨트롤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전기를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약간 스타트가 늦었지만은 중속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앞선에 장악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지난번처럼만 타면 되죠. 문세영 기수가 조교했다가 토요일에 기승정지를 당하는 바람에 하만식 기수가 마무리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상태는 일단 여전히 짱짱하고요. 지난번에 편성 자체가 워낙에 약한 편성이었지만 6마신에 약간의 여유도 있었던 마필이고, 12번마 트로팅 같은 경우도 일단 안쪽 게이트가 좀 더 유리한 마필이죠. 외곽 게이트가 약간 불리하지만 속보와 구보 유주, 또 발주 연습을 연연하면서 발주 부분까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던 마필입니다. 요거까지 가져갑니다. 자, 일단 이번 7경주는 1번마 젤로스, 9번마 옹평강화, 11번마 다푸네, 이렇게 3마필 중에 한 마리 놓고 한번 현장에서 말 좋으면 한번 강하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이제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제 전반부에 5경주하고 8경주를 일단 승부처로 가져갑니다. 6번마 트리팅 라일리와 9번마 콩코드 스퍼트, 여기 뭐 7번마 템버거까지 일단 팔리고 있는 마필입니다. 9번, 6번, 7번 중에 한 마리는 삭제하고 들어갈 겁니다. 그 한 마리가 아예 단점을 보이기 때문에 그 말을 자르면 일단 중배당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제가 노리는 마필 복병망 한 마리가 있는데 이번에 조교 때 느낌이 딱 왔습니다. 와, 야, 이 조교면은 무조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마필이 바닥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까지도 가져갔던 마필입니다. 그거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약간 덜 팔릴 겁니다. 근데 이번 국내산 4등급 경주가 그렇게 능력마의 경주 편성이 없어요. 요것만큼 8경주만큼 박성희가 한번 자신있게 현장에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2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거 또 승부경주입니다. 제가 8경주와 9경주를 추천경주로 가져가면서 한번 강하게 한번 붙어볼 생각입니다. 이번 경주는 스타트 능력이 고만한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도 많고 추입도 그만큼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24조 소홍석 쪽에서 마방에서 2번마 마이티지와 6번마 마이티 뉴의 두 마필을 동반 추천시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서홍석 쪽에서 마방에서 서홍수 쪽에서 마방에서 휴양마를 출전시켜가지고 입상이 성공했잖아요. 그만큼 요즘 서홍석 쪽에서 마방이 조금 상승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이게 평균 상금이 1억 4천이거든요. 7월 달에만 1억 8,900을 벌었어요. 지금 8월 달인데 벌써 1억 5천을 벌었어요. 2주 동안 상금 자체를 1억 5천만 원을 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방 자체는 완전히 상승세예요. 2번마 마이티지와 6번마 마이티뉴 두 마필들 일단 봐야 돼요. 둘 다 봐야 되는 마필이고 7번마 큐피드 베이브도 역시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됩니다. 얘는 모래를 맞으면 아예 안 뜁니다. 근데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니까 승부사가 엄청난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승부사한테 스타트를 이겼어요. 안쪽에 2번마 마이티지도 빠르지만 7번마 큐피드 베이비도 솔직히 더 빠르다는 거예요. 얘는 실전에선 더 뛰는 스타일이에요. 조교 때는 약간 농땡이 기질이 있어가지고 못 뛰는데 실전에서만 채찍만 되면 엄청나게 잘 뛰어요. 근데 일단 모래를 피해야 돼. 여기에 4번마 흑록대보도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죠. 김태희 기수가 타는데 이번에 보면 김태희 기수 타면서 56이에요. 그러니까 전개적으로는 상당히 좋겠지만 모래를 얼만큼 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앞선이 경합이 무조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경주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추위평의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변화도 되어줬고 1600m가 제가 봤을 때 적정거리로 판단됩니다. 충분히 라스트에 올라올 수 있는 그 말을 한번 놓고 중배단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경주는 의외로 혼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높기 때문에 축막감만 잡으면 돼요. 그 축막감 박송에 잡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7번마 티즈바로우즈가 출전합니다. 지난 농림부 장관배 코리안 더비 두 번의 대상 경주에 출전하면서 이번에 부담량이 58kg까지 올라갔습니다. 레이팅 점수 49점으로 여기서 3창만 해도 올라가는 경주 편성이죠. 무조건 일단 승부를 봐줘야 되는 마필인데 발빠른 말들이 별로 없습니다. 발빠른 말들이 없고 티즈바로우즈가 매번 조교 때는 보면은 약간 찌그덕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교 때 확실한 베스트의 모습을 가진 적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도 구보 위주로 조교를 하고 있고 조교사가 지난주에 보조주로에서 엄청나게 구보 속보 엄청나게 많이 돌렸습니다. 58이라는 게 문제가 되겠고 4번마 청구는 지난번에 박송이가 놓고 때렸던 마필이죠. 지난번에 퍼스트 드림을 제가 공략을 빼면서 실패를 했고 지난주에 퍼스트 드림이 신영철 기수가 타면서 무너졌잖아요. 4번마 청구는 56인데 일단 지난번만큼의 일단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태는 지난번만큼 정도는 돼. 더 좋아진 건 없지만 지난번의 정도라고 보고 판단되고 9번마 홀리데이 참이 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봐서는 9번마 홀리데이 참이 가장 좋은 마필로 보여요. 지난번에 승급전에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왔는데 마지막 추입도 되고 따라가는 전개도 됩니다. 외산 4등급 베링메라가 병합 조교였는데 좀 밀리는 모습이었지만은 원래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병합 조교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연찮게 이렇게 만났다가 갔다가 그냥 헤어진 모습이에요. 9번마 홀리데이 참 기수도 이제 박태준 기수가 기승하면서 인기 한 3위, 4위 정도로 팔리는데 9번 홀리데이 참이 가장 센 마필로 판단됩니다. 8번마 원더풀 K도 역시 58의 부담량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 10번 게이트 외곽에 밀어가지고 앞선에 붙어봤지만 맥없이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그때 홀리데이 참한테도 엄청나게 한 5마신, 6마신 정도 깨졌던 마필이에요. 생각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 5번마 에이스 파워풀도 역시 지난번에 강등되고 입상에 성공했는데 근데 이번에 부담량이 52예요. 충분히 또 얘도 또 가능합니다. 국내선 5등급 경주 뛰다가 지금 이제 혼합 4등급 별점 B경주에 오면서 에이스 파워풀한테도 좀 기회가 왔다고 판단돼요.
이번 경주 1800m 경주지만 이 5번마 에이스 파워풀 같은 경우도 충분히 59초 이 정도는 뛰어줄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여기도 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8초 정도면 충분히 우승이 가능하잖아요. 5번마 에이스 파워풀도 봐야 됩니다. 4번, 9번, 5번, 7번 요거까지만 보면 되겠어요. 4번, 9번, 5번, 7번 4번, 9번, 5번, 7번 10번마 빅야크는 지난번에 1번 계획 때 선행형 마필들이 없으면서 선행을 간 겁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7번도 있고 10번도 있고 선행 가기가 좀 7번이 있기 때문에 선행 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얘도 10번마 빅야크는 펜스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선행을 가더라도 편성 자체가 좀 더 세 보입니다. 부담률도 올랐고요. 근데 얘도 약간 뭐 빅야크도 약간 꼴통기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조교하기가 좀 까다로운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기배 선배님이 조교를 하고 나온 겁니다. 선행을 장악하면 되겠지만 7번이 내줄까요? 따라가가지고 안쪽을 뚫는다? 근데 원더풀 K도 스타트 능력이 있는 마필이고 일단 10번은 잘 타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악벽이 있어서. 일단 4번, 5번, 7번, 9번 이렇게 4마필로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8월 27일 토요 경마를 풀어드렸습니다. 10개 종주를 풀어드렸는데 약간 혼전도가 있습니다. 혼전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배당 마필이 보이면 과감하게 그냥 배당 마필을 놓고 때리는 게 요즘 경마는 정답이라고 판단됩니다. 박성 현장에서 집중하고 또 좋은 내용 여러분들한테 좋은 적중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박성 좋은 모습으로 다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